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4부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오늘도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 명강의를 듣고 오시니까 네네.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현장에서 들을 때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접할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놓치지 않게 네. 알짜배기로 이렇게 다 편집해서 좋아요.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네. 이 시간 네. 함께 하셔도 충분히 네. 예, 그 현장의 그럼요. 어떤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발품 팔지 않아도 네. 댁에서 그냥 라디오만 들으셔도 그럼요. 인문학 특강을 이렇게 네.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요? 인류사에서 가족이란 개념이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음. 오늘은요. 한국 영화 그리고 일본 영화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금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 굿모닝 인문학 떠납니다. 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신현선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아나운서님도 예, 그럼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그럼요. 예.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네. 그와 좀 어울리는 주제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예. 네. 영화에 나타난 오늘날 가족의 모습.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예. 가족의 개념이 시대 흐름에 따라 참 많이 변화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변화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도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면서 지금 우리들 곁에 지금 맴돌고 있고 지금 네. 발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설문에서도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는 데 동의한 비율이 70%에 이르렀다는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이나 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그렇군요. 있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는데요. 네네. 최근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가족 위기와 함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출산, 고령화와 괴를 같이 하면서 파생되고 있는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가족 문제에 따른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은 해체와 재구성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가족 문제라고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이혼이랄지 독거노인의 증가, 맞아요. 뭐 가족 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다면 네네. 이게 점점 가족 해체나 가족 붕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매스컴을 장식하면서 지금 가족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이랄지 동거부부, 계약결혼, 무자녀 가족, 뭐 독신자 가족, 뭐 동성애 가족, 공동체 거주 가족 중 정말 다양하고 비전통적 형태의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 가정 폭력, 빈곤 문제, 경제적인 부양 문제, 부부 갈등, 이혼, 그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 네. 알지 뭐 저출산 문제, 미혼모 문제랄지 정말 이를 언급하기 정말 너무 많을 정도로 네네. 다양한 문제들도 지금 파생되고 있어요. 또 지난해 어떻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곳곳에서 정말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했던 네. 영화 82년생 김지영 책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렇죠. 예. 비롯해서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랄지 네네. 고독사, 노인 부양, 입양, 가정 폭력, 영아 유기 그리고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 지금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일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현재 가족의 개념과 가족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가족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테두리 안에서 분투하면서 통증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자 자화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영화에 나타난 오늘날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영화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먼저 일본 영화부터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가족을 소재로 다루는 소설과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들 작품들을 보면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갈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을 다루는 작품이 많다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서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족에 주목해서 끊임없이 문제 의식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감독은 그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는 복지 사각지대, 예. 가정폭력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정상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가족을 벗어나 부모의 부재, 비혈연 가족 이런 것들이 주목한 이제 그 감독의 작품은 오늘날 가족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감독은 동시대 일본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한 장으로서 가족 영화를 통해서 네. 대중과 공감을 하고 소통하기를 원했는데요. 네. 특히 어느 가족. 요거 이제 일본어 원제로는 만미키 가족라고 해서 좀도둑 가족인데 이제 예.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안을 하면서 어느 가족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2018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이거 너무 유명한 영화잖아요. 보셨어요? 저희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셨구나. 거기에서도 네. 많이 나왔어요. 네. 각자가 다 가족은 아닌데 네. 어디서 모여서 네, 가족 맞습니다. 구성원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획기적이었는데 나오면서 동아시아 가족의 전 세계의 이목을 네. 집중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템 밖의 삶을 네. 스스로 선택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비혈연을 얽힌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했죠. 네. 그런데 의외로 수상 소식 후에 일본은 정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왜요? 그 나라의 축제 아닙니까? 황금 그러니까요. 동료상이 그 나라에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우리 기생충만 봐도 그렇고. 네. 하지만 일본의 망신이다, 일본의 수치다라고 하는 극우파들의 정말 맹렬한 비난도 이어졌는데요. 네. 영화가 잘 살펴보면 이제 일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좀 어두운 면을 맞아요. 그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일본의 그늘을 엿볼 수 있는 심기불편한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평소에 뭐 축하 전화 보내기 좋아하는, 축전 보내기를 즐겨하는 아베 전 총리는 의도적인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고레다 감독은 일본의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자라고 하며 이제 말을 하면서요. 아베 전 총리가 이제 말하는 이상적인 일본 가족의 피로 이어진 네. 대가족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러나 공권력이 이런 가족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진짜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가족 영화에 담았습니다. 영화를 좀 잠시 들여다보면 네네. 시바타 하츠에라고 하는 독거 노인이 나와요. 네. 할머니 집에는 5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네. 다 혈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할머니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들과 연금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의 형편에 따라 인생의 결이 결정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건 이제 운명으로서의 가족 불평등을 단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가난 세스, 네. 뭐 학력 세스 그렇죠. 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운명을 결정짓는 사회에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 이걸 여과 없이 받아내야 하는 하루 인생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 나오는 가장 어린 등장인물인 유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희생자인 유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유리의 사건이 이제 유리를 가족 구성원이 이제 데리고 와요. 너무 네.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예, 이제 예. 구하지만 유리 이 사건이 텔레비전에 보도되면서 가족은 순식간에 유괴범이 되고 맙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노부요는 적극적으로 유리 엄마가 되고자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날 이제 옷을 불태우면서 30년 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요.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좋아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아이를 꼭 이제 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바타 가족은 전원이 비혈연 관계로 엮여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데 감독은 가족 관련, 특히 비정상 가족에 관심을 두고 이런 걸 표출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1990년 중반부터 장기화된 경제 침체로 1억 총중류, 1억 명 이상인 중산층이다 이런 신화도 해체 위기에 직면했어요. 네네. 그 이후에는 격차 사회라는 말이 일본을 특징짓게 되었는데요.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에서 모든 부와
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의 양극화도 같이 진행된 거죠. 아하. 그 결과 거친 경쟁 구도 속에서 가족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했고 가족은 네네. 유일한 버팀목으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느 가족은 보다 적극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항변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누군가 버린 걸 주운 거예요. 버린 사람 따로 있지 않나요? 이런 말들을 보면은 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폭력과 버림받음을 경험을 했지만 네네. 그들은 과감히 혈연 가족 대신에 타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이제 행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가족 정상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네. 우리들 생각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부여가 마지막에 낳으면 다 엄마가 되나요? 라고 반문하는 장면에서도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남들의 비난 속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지만 네. 이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행복을 향유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계속 가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배제했어요. 그리고 예. 엄중하게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숨죽이며 가족인 척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은 세상의 눈에 가족이 아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엄연한 가족이었거든요. 네네. 결국 제자리로 모두 돌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가족의 흔적이 점점 더 명료해지는 건 네.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일본의 영화 작품이었네요. 묵직하죠. 네, 한국 영화를 통해서 가족의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국에서는 기생충 영화 들고 오셨군요. 네. 예. 이 영화를 좀 가족 얘기할 때 어떨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기생충이 이제 네.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서 이상도 황금 종려상이죠. 그렇죠. 예. 각종 상을 다 휩쓸었죠. 어마어마한 영화였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작년에 이게 반지하의 가족들이라는 부제로 네. 이제 개봉이 됐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가족과 이제 사회 불평등, 음. 계층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정말 디테일하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들여다보면 이제 비정규직 시대의 풍경, 굉장히 신선하기만 하죠. 네. 그래서 갑이라는 계급 아래에서 치열한 약자들끼리의 투쟁,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가족밖에 없다는 그런 네.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으면서 약자가 생존하는 길을 정말 조심조심 더듬어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 냄새로 형상화되기도 하고요. 예. 두 가족의 격차를 보여주는 계단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수직 이미지를 통해서 그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현대 사회의 가족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빈곤의 대물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이 심각성을 이만큼 이처럼 강렬하게 드러낸 영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불평등의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품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희생자인 하층민의 실체, 가난의 정체성, 양극화된 계층적 분열 상황을 파고들면서 실제 감각을 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가족에게 떠넘겨져서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각인이 됩니다. 그렇죠. 기택 가족이 예. 정말 다른 사람인 척하는 연기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거는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가족에서도 보면 독거노인 할머니의 연금을 나눠 쓰기 위해 모두 한 가족인 척 연기를 아하. 하며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건 부와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의 가속화, 이것들이 이제 두 작품 모두 기존의 가족 제도와 양극화 시대를 매개시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 하류 계층의 범죄가 생계형이라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비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네네. 정말 현재를 도려낸 듯 양극화를 다룬 가족 공동체 이야기인 어느 가족이나 기생충 둘 다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이 정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늘어나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부장적 질서를 근간으로 한 완강한 가족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가 급변한 현실과는 달리 네네. 사람들의 의식과 제도에는 여전히 가족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예. 이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깊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족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한 네.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 네.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가족의 중요 화두를 건드린 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휴가 미처 다 끝나기 전에 너무 오늘 언급한 그 두 개 영화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봐도 참 좋을 만한 그런 영화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네. 저는 딱 이맘때쯤에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한참 두통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묵직한 메시지가 맞아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화였습니다. 네, 볼 이번- 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주가 설 연휴였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인식을 또는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영화 두 개를 살펴봐 주시면서 네, 여러 유형의 어떤 가족의 뭐 상황, 네, 변화 또는 현대 사회 문제 이런 것을 또 짚어 주셨기 때문에 네.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좀 전에도 지금 제가 봤더니 정부가 지금까지 법적 가족의 정의를 크게 넓힌다는 그런 걸 좀 봤거든요. 정상 네. 가족의 틀을 깨려고 하는 움직임을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형태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더 예. 이상 전 근대적 가족 공동체는 현실 속에서 정말 부대낌이 어렵겠다라는 그런 실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정말 낮은 취업률과 혼인율,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들이 집약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곤, 고독, 불신 여러 가지 좀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은 좀 요원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고요. 네. 사회적 연대감 상실한 현재 네.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제 사회적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혐오 감정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 그다음에 배제 이런 네.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걸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공감 능력의 향상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네, 공감. 그래서 위기 시대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로벌 공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감의 감수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이것은 이제 개인의 도덕, 감성의 영역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공감대를 넓히는 이런 상생을 위한 공감의 제도화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란 것은 뭐 중심, 뭐 정상 이런 사고를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으로 기능하는지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네. 가족이라는 그 정해진 틀로 재단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삶의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의 다양성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란 이제 정상의 사고를 벗어나야 가능한 만큼 네네.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과 더불어서 돌봄의 연동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적인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 네네. 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포용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취직이랄지 결혼, 출산, 육아, 뭐 승진 등을 이제 삶의 정답이라 여기고 정말 고군분투해 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인맥이 재산이라 여기고 인간관계에도 좀 많이 공을 들이곤 했을 텐데요. 이제는 네. 그런 이제 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 옆 사람들에게 좀 눈길을 주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족이나 뭐 정상성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의미를 좀 돌아보고 네. 나는 과연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네. 뭐 이런 것들 좀 자문해보고 봉합되지 않는 가족 간에 상처가 있다면 좀 슬픔에 공감하고 가족에게 한 발짝 나아가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신현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